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은 단순히 한 여성의 하루를 그린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오르며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기억과 감정을 탐험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1923년 런던의 어느 6월 아침,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파티 준비를 위해 꽃을 사러 나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며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처럼 이 소설은 삶의 의미와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델러웨이 부인은 1925년에 발표된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3년 6월의 어느 수요일, 런던에서 펼쳐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51세의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그날 저녁 열 파티를 위해 꽃을 사러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어 파티가 끝나는 밤까지의 시간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는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진정한 혁신은 시간의 다층적 구조에 있습니다. 울프는 빅벤이 울리는 시계 시간과 인물들의 의식 속에서 흐르는 심리적 시간을 교묘하게 대비시킵니다. 클라리사가 본드 스트리트를 걸으며 꽃가게로 향하는 몇 분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8세 때 시골집에서 보낸 여름날, 피터 월시와의 사랑, 리처드와의 결혼 결정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작품이 20세기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는 단순히 새로운 서술, 기법을 도입했다는 점을 넘어섭니다. 울프는 여성의 내면, 세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동안 문학에서 주변적으로 다뤄졌던 일상의 감정과 생각들을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1차 대전 이후 변화한 사회에서 중년 여성이 겪는 실존적 고민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에게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녀가 거리를 걸으며 떠올리는 브루톤에서의 여름날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18세의 클라리사가 새벽 프랑스 창을 활짝 열며 느꼈던 그 신선함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감각은 51세가 된 지금도 그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이러한 시간의 중층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직선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20대의 자신이, 어떤 순간에는 30대의 자신이 현재의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클라리사가 브루톤에서 그녀는 클라리사 델러웨이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자아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죽음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클라리사는 파티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젊은 시인 셉티머스 스미스의 자살 소식이 파티에 전해지는 장면은 삶과 죽음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클라리사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이 젊은이의 죽음에 깊이 동요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이 자신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죽음을 삶의 대립물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 리처드와 함께 있을 때의 클라리사,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을 때의 클라리사, 그리고 과거의 연인 피터 월시와 재회했을 때의 클라리사는 모두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클라리사가 그녀 자신이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삶의 풍부함입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력적인 여성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상류층 정치인의 아내로서 사교계의 여주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클라리사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그녀의 감수성입니다. 그녀는 꽃의 향기,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꽃가게에서 장미를 고르는 순간도 그녀에게는 미학적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능력입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클라리사의 이런 섬세함을 통해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갈등도 주목할 점입니다. 클라리사는 자신이 피터 월시 대신 리처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의 필연성과 우연성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과거의 선택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리처드 델러웨이는 클라리사의 남편으로 보수당 의원입니다. 그는 언뜻 보기에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처럼 보이지만 울프는 그의 내면도 세심하게 묘사합니다. 리처드는 클라리사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장미 한 다발을 사서 돌아올 뿐입니다. 리처드의 캐릭터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부부 관계의 미묘함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리처드가 클라리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녀만의 공간을 허락하는 것도 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터 월시는 클라리사의 과거 연인으로 인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여전히 클라리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현재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터는 클라리사가 속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파티와 사교 활동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피터 자신도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클라리사를 비판하면서도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방문은 클라리사에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셉티머스 스미스는 클라리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클라리사의 이야기와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는 1차 대전 참전 용사로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 여성으로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셉티머스의 이야기는 클라리사의 화려한 일상과 대비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자살은 클라리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울프의 의식의 흐름, 기법은 단순히 인물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클라리사의 의식은 현재의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되어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지고 다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리사가 꽃가게에서 장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브루톤에서 본 장미 정원이 떠오르고 그것은 다시 피터와의 추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친숙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경험이 과거의 기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울프는 시간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가장 표면적인 시간은 빅벤이 알리는 시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각 인물의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클라리사에게 3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시간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다층성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직선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때로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울프는 이러한 시간 경험의 복잡성을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울프는 자유간접 화법을 통해 화자와 인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클라리사의 생각과 감정이 화자의 서술과 구별되지 않을 때 독자는 마치 자신이 클라리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기법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울프의 서술 기법은 이러한 공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합니다. 델러웨이 부인의 배경인 1923년은 영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계급 사회는 흔들리고 있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상류층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여성성을 모색합니다. 그녀의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문화적 행위입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온 경험을 통해 클라리사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클라리사가 보여주는 적응력과 유연성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클라리사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아내, 어머니,
사교계의 여주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클라리사의 성적 정체성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같은 성별인 셀리 시턴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감정이 단순하게 분류될 수 없는 복잡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셉티머스 스미스의 이야기는 전쟁이 개인에게 남긴 상흔을 보여줍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가 겪는 환각과 망상은 전쟁의 참상을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러한 정신적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셉티머스의 비극은 클라리사의 삶과 대비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며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51세의 여성으로 이미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된 지혜와 감수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가 꽃을 보며 느끼는 감동,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클라리사의 성숙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풍요로움에서 나옵니다. 클라리사의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 과거의 연인, 친구들과 각기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각각의 관계에서 자신의 다른 면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더 풍부한 인간이 됩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클라리사의 예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클라리사가 꽃을 사고 파티를 준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들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이러한 일상의 성스러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가 없는 평범한 날들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리사의 하루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은 시간의 마법사가 그려낸 인생의 초상화입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하루는 우리 모두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모습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기억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클라리사의 파티처럼 우리의 삶도 서로 다른 순간들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삶은 더욱 빛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